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찐시황 2월 27일 장 마감 후 방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이제는 조금 저희 8.15 머니톡에서도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장 마감 전 한 30분 전쯤에 제 거 매매를 거의 다 끝내고 돌아다녔어요. 직원들 뭐 하나 돌아다녔는데 한 직원이 말을 시키니까 말 시키지 말고 절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라고 쓱 봤더니 단타를 들어간 종목을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손절을 쳐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가 고민이다. 어떡하지? 내일 미국장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 말 시키지 말고 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딱 지금 시장이 그러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변동성은 적당히 있긴 있지만 빠져서 주식을 안 하기엔 좀 애매모호하고요. 왜냐면 방송 보면은 급등주들 많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종목을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 그리고 주말 사이에 PCE 지표가 생각보다 더 잘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많이 강력하게 빠진 상황.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긴 했지만 오늘도 역시 고민을 하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래도 코리아는 강했다라고 좀 지어놨는데, 제 화면 잠깐 PT 보여주면 말씀 좀 주시면은요. 지금 코리아는 강했다라고 제가 좀 써놨잖아요. 이게 지금 코리아예요, 코리아. 코리아. 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코스닥은 강했다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막상 미국의 나스닥이 빠진 거만큼 그러더라도 오늘 코스피도 조금은 그래도 올라왔고요.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지만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를 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래도 시장이 매우 빠졌다, 어렵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단독 진행을 처음 하면서 PT를 9장인가 만들어 왔었는데 반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4장만 엑기스로 준비를 해봤고요. 1시간 주어진 시간 동안 바짝 좋은 말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어떻다 저렇다, 내일 뭐 사야 된다 이런 판단보다는요, 지금 시장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직접 찾는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항상 지난주에도 기억을 해보시면 지수, 시장 수급, 그리고 어떻게 외국인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TS로 돌아올게요. 이제 돌아오면은요, 지금 지수를요, 오늘 어떻게 끝났나요? 코스피는 20포인트 마이너스로 해서 끝났고요. 2402포인트 요거를 차트로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른쪽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후행 스팬은 좀 빼고요. 코스피 정석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전에 올랐었던, 좀 잠시 보면은요, 좀 자세히 당겨서 보면은요, 전에 올랐었던 여기 2350에 2400포인트를 오르는 갭 자리를 또 갭으로 빠져 떨어졌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걱정이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한번 그 대표님이랑 방송 1월 달에 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를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을 뭐라 그럴까요?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라 얘기를 합니다. 즉, 갭 하락을, 여기서 갭 하락한 거를 갭 상승으로 올린 거를 아일랜드 갭이라 하고, 아일랜드 갭 섬골 반전이 뜨면은 추세 전환의 신호로 뜬다 라고 하는 게 주요 차티스트들이라든지 과거에 매매하셨던 분들의 특징인데, 오늘 저번에 1월 중순에 장이 올라올 때 요 사이를 조금 제가 좀 약간은 지워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두꺼워서 요거를 조금 작게, 요 갭을요, 요 갭 보이시죠? 언젠가요 이게 1월 말 정도 했던 거를 오늘 여기서 좀 빠져서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차트 이렇게 뭐 니들 생각하는 대로 맞춰서 그리느냐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현장에서는 이런 섬골 반전을 굉장히 중요한 추세 반전의 신호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요게 빨리 들어 올려라. 이 갭으로 뚫어서 내려가지 말고 올려서 빨리 2400 중반 포인트까지 20포인트, 30포인트까지 올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시 기술적인 차트의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끝나긴 했는데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끝나긴 했는데 다시 코스닥으로 돌아와서 좀 보면은요.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혀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가 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주요 지지선 21선도 닿고 올라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거래소보다는 지금 현재 지난주 한 중반, 지난주 초반부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구나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는 종가는 78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장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수급을 볼 때는요. 오늘 최근에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는 시장인데 보시면은 외국인이 보이시죠? 3,200억을 현물로 거래소를 매도를 했고 기관도 역시 4,198억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래소는 줄줄줄 빠졌다. 물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뤄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해볼만 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거래소가 상승 반전하기에는 아직은 오늘은 조금 무리수였다. 이유는 미국발, PC발 악재.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요 나스닥 빠진 이유 이거는 오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반대로 코스닥은 매수를 했네요. 액에 54억 정도. 그죠? 얼마 사진 않은 상황이긴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876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플러스가 난 이유는 거래소보다는 외국인이 지수를 매수를 했기 때문이라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오늘 플러스긴 한데 생각보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플러스라고 느끼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여기 지금 3103 유한타증권 기준으로 3103 화면인데 거래소 보이시죠? 거래소 보이시죠? 일자별로 제가 뽑은 건데 오늘 거래대금이 어땠습니까? 거래대금 6조 5천억 정도. 기타 여느 날 때보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7조 나왔고요. 23일날 7조 4천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은 6조 5천억 밖에 안 나왔으니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래가 적었다 보시면 돼요. 좀 느낌이 오시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상승 종목수가 200개, 하락 종목수가 660개니까는 이 역시 굉장히 하락 종목수가 3배 정도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으로 좀 바꿔서 좀 보자면은요. 코스닥으로 바꿔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죠. 요거를 좀 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역시 상승 종목수는 485종목, 하락 종목수는 1027종목. 그러면은 하락 종목수가 더 2배나 많았습니다. 거래소야 빠져서 그랬다 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수가 2배다. 그러면은 오르는 것만 화끈하게 올랐고 빠지는 건 많이 빠졌다. 상대적으로 제가 강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강했던 섹터로 보기에는 생각보다 부담이 있었다. 생각보다 빠진 종목이 더 많았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직원의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센 곳에서 매매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던 하루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기에 어떤 거를 매매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하루라고 또 역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기억을 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잠시만요. 매매를 하냐면은 종목들이 움직인 걸 보고 아침에 매매를 할 때 어떤 종목이 거래소에서 많이 샀으며 외국인이 기관이 잠시만요. 샀으며 어떤 종목이 외국인이 많이 샀으며 근데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샀기 때문에 이 섹션을요 개인으로 바꿔볼게요. 처음에 개인으로 많이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만 볼게요. 거래소 금액 기준으로 금액이죠. 금액 기준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많이 산 종목을 봤을 때 1600억 삼성전자 보시면 1.3% 정도 빠졌죠. 코덱스 레버리지 빠졌으니까 장 반등 기원에 사야겠다. 598억. 하이닉스 시총 3위 종목 502억. 최근에 강했던 포스코홀딩스 철강주 좋았다. 421억.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이거 뭔가요? 인버스죠. 곧버스를 285억. 경험적으로 지금처럼 방향성이 조금 나오는 구간에서 레버리지와 코스닥 인버스 선물 인버스를 같이 샀다라고 하면 이게 방향성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확히 짚기는 어려웠었다.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헷갈리고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많이 산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 방산 대장이었던 그래도 오늘 빼놓고는 제 오른쪽 하트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대장주 격을 행사를 하면서 꾸준하게 그래도 방산 쪽에서는 이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조정이 나오니까 기존에 셌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내가 좀 사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매수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LG화학을 266억. 오른쪽에 차트 보이시죠? 이렇게 좀 하나씩 보면서 내가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266억을 매수를 한 상황이고 항공우주 258억. 그러면은 이 한 6개, 7개 종목들을 교집합시켜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종목은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 두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 한국항공우주로 대별되는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들을 사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느끼면 될 것 같고 요 섹션을 바꿀게요. 이제 외국인으로 바꿔서 오늘 외국인 뭘 많이 샀느냐 했을 때 ETF는 좀 빼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패시브 수급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크게 시장을 판단하기 ETF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고요. 개별 종목을 봤을 때 원래 네이버를 샀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아까 얼마 팔았죠? 얼마 팔았더라? 3,000원 팔지 않았나요? 다시 보면은 외국인들이 3,200원 판 상황에서 그나마 산 게 네이버 141억 정도. 그죠? 포스코 케미칼 113억 정도. 두산, 요즘 두산 좋죠? 두산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뱅크,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카카오뱅크, 하이브, 원래 지지할 수 있는 자리에 지지를 했구나. 하나금융지주, 이런 순으로 매수했습니다. 느낌으로 봤을 때 네이버, 포스코케미칼, 두산, 카카오뱅크, 하이브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각 종목별로 그나마 대장격을 행사하는 종목들을 조금씩은 샀긴 샀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큰 잣대는요. 저는 주요 메이저 투자자들이 이유 불문하고 국내의 성장성 주식들을 들이다 팔아댈 때 저는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시장이 진짜 안 좋을 거면 네이버도 팔아야 돼요. 그죠? 그 성장성의 대표주자 포스코케미칼 2,000원 양극재 음극재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100억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외국인들이 샀다라 하는 점은 일단 오늘까지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크게 버리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더 봐야 되겠다. 지금 화면 나스닥 선물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출렁이면서 출렁일 때마다 지수가 조금 더 밀렸고요. 다시 플러스 전환하면 다시 지수가 올랐고요. 그런 선물 플레이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이렇게 하나씩 짚어드리는 거의 없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끄덕끄덕 한 번씩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이 오른쪽이 거래소 기준으로 기관입니다. 기관. ETF 뺀다고 말씀드렸고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종목,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산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산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네.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코스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제일 쌍끌이로 다 샀네. 2차 전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직 너무 올랐다 하는 분도 있는데,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해볼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약간 감을 잡는 게 어떨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ETF 빼고 그 다음에 산 게 69억 정도 산 게 KB금융. 아까 뭐였죠? 카뱅을 좀 샀었죠. 그럼 외국인은 카뱅이랑 하나금융지주를 좀 샀고, 기관 같은 경우는 KB금을 샀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PCE 지표 발표 이후에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겠다라는 월가의 주요 인사들의 그런 답답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야속한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그러더라도 금융주는 조금씩 사는 거구나, 그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어떨까. 국내에서는 뭐 대출이자 인하해라, 뭐 이자 장사하느냐, 어닝이라든지 주가 측면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주를 좀 담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단독 진행할 때마다 계속 이런 수급 특징주는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시장이, 매일 보다 보면요 시장이 조금씩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전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한화생명 신고가 날라 그러네요. IFRS 도입 변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어닝이 늘어난 것 같다.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한화생명도 좀 기관권에서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오랜만에 금호석이가 좀 들어왔습니다. 화학주의 대표적인, 그쵸, 니트릴, 고무 관련 주식을 볼 수 있고, 화학 진짜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대한유화도 좋았었고 효성그룹도 좋았었는데 그 다음 타자는 금호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좀 샀고요. 요 수급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보이시죠? 좀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면 요거는 보이시죠? 기관이 이렇게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팔고 있고, 특히 연기금 위주로 이렇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라 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때, 왜냐하면 이럴 때는 주가가 안 움직이잖아요. 주가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주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루고 있고, 만약에 이러다가 다시 HTS로 돌아올게요. 이러다가 HTS 상에서 이렇게 뿅 하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여러 주요 방송국에서 기관이 샀었던 종목이 드디어 신고가가 났다라고 나올 거죠. 그러면 그때 하기에는 조금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시죠? 항상 올랐을 때 언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타 방송 가서 올랐을 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죠? 올랐을 때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왜 올랐죠? 뭐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샀고요. 화학주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SBR이라 그래서 고무의 주요 원료가 지난주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이렇게 멘트를 할 텐데, 그렇게 멘트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미리 이렇게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도는 우리가 매일 스터디를 하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결을 좀 이해를 해야, 그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는지.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이 샀으면은 우리가 시황 탭을 한 번씩 눌러보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사고 있지? 뿅! 현재가 눌러서 여기서 쭉 보면은 뉴스단에서 지금 뉴스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추천한
추천은 증권사 나올 거고 이번 주 추천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종목을 내가 스터디한 종목을 넓혀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그죠? 한 15초 정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좀 보고 계시나요? 좀 제가 채팅방을 가끔 들어가는데 저 엄청나게 화기애애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보라보라님 안녕하세요. 그죠? 나만 보는 TV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떠들고는 저한테도 열심히 하고 있다 칭찬 한번 해주시면 제가 보다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쉬는 시간 겸 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가 저번 주에 기억을 해보시면 거래소는 시총 대비로 하는 것보다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 거 한번 보세요. 제 거. 저희 8.15 머니톡 방송 보시면은 거래소는 제가 금액으로 좀 소팅을 한다. 이유는 이거를 시총 대비 소팅하면 다 ETF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기가 너무 어렵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시총 상위 위주로만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많이 들어온 거 위주로.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빠진 날이고요. 그죠? 빠진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거의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빠질 때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냐 판단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씩 눌러보면서 이 종목들이 가진 위치 여기가 박스권 하단부다 중단부다 신고가 근처 위치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금호석이 보면은 신고가 위치에서 여기서 먼저 쏘는지 혹은 KB 산하생명처럼 신고가 위치 혹은 어디입니까? 포스코케미칼처럼 이렇게 중단부에 쏘는지 이런 식으로 시장마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T 한 장도 못했는데 벌써 22분 지났어요. 지금 뭐 코스닥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저희 전매 특허 시총 대비로 좀 바꾸겠습니다. 좀 이해하시죠? 시총 대비로 바꾸면은 여기 좀 저번 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다음 주는 설명 안 드릴게요. 유한타증권 HTS 안에서는 그죠? HTS 안에서는 당일 매매한 거 당일도 아니고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 날짜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로도 바꿀 수 있는데 날짜를 지난 2월부터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1월 바꿀 수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로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소팅하고요. 수량으로 소팅할 수도 있고요. 몇 주, 좀 더 금액으로 소팅할 수도 있고요. 100억, 50억 시총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는 시총 대비해서 누가 더 많이 들어왔는지로 보는 게 조금 더 수급을 빨리 파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저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이 얼만큼 샀는지, 시총 대비해서 기관이 얼만큼 샀는지, 시총 대비해서 연기금이 어떻게 샀는지를 고민하면서 합니다. 다시 볼게요. 코스닥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이 몇 프로를 샀는지, 기관이 몇 프로를 샀는지, 연기금이 몇 프로를 샀는지 이건 여러분들께서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사무실에 회의를 할 때 요즘은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들보다는 사모펀드 들어오는 종목들이 좋아요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떠라 기억하시면 좀 IPO가 굉장히 활발하거나 종목 장세가 지나가서 좀 기관들은 좀 쉴 때 사모펀드가 열렬하게 활동을 할 때 혹은 자문사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움직일 때 약간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사모펀드들이 크게 활동을 할 때도 종목들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펴보다 보면 그 어떤 투자 주체들이 계속 활발하게 매매를 했는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갈 길이 먼데 또 수다가 좀 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시 HT에 돌아서 말씀 좀 드리자면 외국인은 코스닥 안에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로보티즈를 제일 많이 샀습니다. 원래 27% 올랐네.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부럽다. 그죠?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그리고 GN1 에너지 다시 돌아와서 GN 에너지를 1.36%. 이건 근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좀 크진 않은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니까 주로 어려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에서 이런 수급을 보는 이유는 기관과 연기금을 보는 종목,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조금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다는 표현은 각자 해석하시길 바랄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로메카를 기관이 2.8% 요거를 수급으로 조금 자세하게 아까 금호석처럼 보면은 좀 대놓고 샀죠 오늘. 그죠? 외국인 좀 팔았는데 기간 29만 주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17만 주, 투신 12만 주, 기타 2만 3천 주, 2만 3천 주. 그래서 합쳐서 22만 주인데 요거를 금액으로 바꾸면 91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뉴로메카 시총이 보시죠. 시가총액이 3,100억인데 90억 정도 샀으면 딱 3% 정도 맞네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2.8% 정도 매수했다. 그 다음에 오늘 AP위성 섹터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애니플러스, 그죠? 인텔리안테크, 루닛, AI, 원격 AI, 오브젠, 신규 상장, 얘도 어떻게 AI 결합 보시면 될 것 같죠? 세경하이테크, 이거 왜 떴지? CS 베어링, 재룡전기, 원래 아직까지 재룡전기 안 죽었어? 보니까는 꾸준하네요. 저 옛날에 봐서 딱 한참 안 봤는데 안 움직여서 이제 볼만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연기금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덕산네오록스, 오에리즈 소재, AP위성 위성, 코세스, 메타버스, 그죠? 이것도 장비 쪽이죠. OLED, 인텔리안테크, 고영, 제우스 이런 식으로 좀 기깔난, 좀 새끈한 종목들, 표현이 좀 그런가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매매하기가 팔딱팔딱 튈만한 종목들이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들어왔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급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코스닥에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로봇, 위성, 컨텐츠, 위성, AI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핫했던 섹터들 위주로 종목들이 나눠가면서 시장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시장이 성장성 있는 섹터들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파워포인트 돌아와서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죠. 이제 3줄 했어요. 몇 분 전 28분 지났는데 큰일 났다 또. 3줄 했고요. PC 발표 이후로 주말 내 걱정거리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저는요. 제가 다른 방송 할 때도 그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저녁 때는 제가 주식을 안 봅니다. 사실은. 안 보고 저희 딸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기 때문에 딸이랑 신나게 놉니다. 금요일 밤에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살짝 봅니다. 살짝 보고 미국 떴나 안 떴나 보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중반까지는 아예 안 봅니다. 저는. 그러다가 일요일 날 오후 7시, 8시부터 주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시, 11시까지 보고 좀 자료 만들 거 만들고 출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주말 하루 반 정도는 제가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하루 반 정도 머리를 식히고 나서 봐야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텔레그램이 워낙 발달돼 있죠.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올렸는지 시간대별 다 알 수 있잖아요. 저 텔레그램 제가 보고 있는 건 한 6, 70개 거의 100개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시계열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는 미국 난리 났다고 지금 다 걱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장주는 다 버려야 되고 가치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서머스 교수님 무슨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고요. 어떤 분인가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연준 CEO, 그리고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 이런 분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 올라갔네. 사실은 주말 내내 우리가 어떤 종목 해야 될지 걱정. 저는요 주말 적어도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걱정을 좀 내려놓으시라라고 굉장히 충직하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요 제가 17년 해봤는데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월요일날 뭐 매매하는데 1도 도움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빠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돌아다녔던 무산 얘기들을 쭉 제가 오후에 보면서 좀 복기를 해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걱정보다는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미국 선물이 어떨지, 월요일날 아침에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어떤 종목이 올라와서 오늘 저희랑 파리오 모니터랑 같이 이런 종목 같이 스터디하는 이게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꼭 머리 식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 5번째 줄이 코스피, 코스닥, 다우, S&P 일목균형이를 써놨어요. 요거 제가 지난주 할래다가 시간 없어서 못했던 것만큼 오늘은 하고 가겠습니다. 조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HTS 돌아와서 차트를 좀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여기를 코스피로 바꾸고요. 바꾸고 여러분 한 번씩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좀 크게 보시죠. 좀 화면 크게 했고요. 우측 마우스 누르고 지표 설정 들어가서 여기서 기타 지표인가요? 기억이 안 난다. 기타 지표 맞을 거예요. 일목균형표 더블 클릭 세팅을 하고요. 세팅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마우스 클릭해서 잠시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각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각 세팅을. 근데 참고로 일목균형표라는 이 보조지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차 테스트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리고 과거에 그 기술적으로 지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 선배님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봤었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책 하나만 제가 2권짜리 이만큼짜리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저도 읽었는데 까먹고 읽고 까먹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책으로도 구매하셔도 되고 포털 검색을 통해 많이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검색을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후행스팬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행스팬은 26일 전 주가를 따라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후행스팬 여기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색깔을 좀 보기 편하게 까만색으로 바꾸고 굵기를 좀 두껍게 볼까요? 우리 보기 편하게 5포인트? 너무 두껍나? 3포인트? 적용, 확인. 보이시죠? 그리고 딴 건 빼겠습니다. 빼고 그러면 후행스팬만 남죠? 그리고 이평선도 다 빼겠습니다. 이평선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좀 간략해졌죠. 봉과 후행스팬만 남았어요. 그러면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일목균형표를 보는 이유는 이 구름대는 제가 다 지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웠고 말씀 편에 다 지웠는데 이 주가가 이 후행스팬이 주가를 뚫게 되면은요. 그러면 조금 조금 다시 펜을 그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후행스팬이 주가를 뚫어서 가면은 추세적으로 주가라는 구름을 뚫고 나가면 추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거를 뚫어서 밑으로 이 후행스팬이 이 봉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밑으로 아랫 방향으로 강화되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회의 말씀드렸죠. 요 사이에 빨리 올려라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난주를 그러면 복귀를 해보면은 제가 이게 완성이 안 됐다 말씀드렸죠. 지난주는 5 거래일 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에 끊길 겁니다. 요 정도에서. 그럼 후행스팬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겠죠. 그러면은 주가랑 만나기가 며칠이 남았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탐색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두서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일목균형표 스터디 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랑 만나서, 그죠? 주가랑 만나서 이거를 뭔가 방향을 타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를 뚫어서 이미 전후행스팬 이때부터 상승세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때죠, 요때. 한 1월 하반기쯤 주가 오르고 나서부터는 그러더라도 코스닥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 볼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 증권사 직원들이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볼까요? 다우지수를 좀 볼까요? 다우지수를 볼게요. 다우라면 다우도 비슷합니다.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죠? 왔다 갔다가 지금 밀렸죠, 지금. 밀려서 다우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이 추세적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지워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지워서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헷갈렸네요. 다시 S&P 500으로 좀 돌아가면은 S&P 500이 여기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선물로 잘못 눌렀어요. S&P 500 여기 있네요. 차트로 다시 바꿔서 들어가면 S&P 500은 약간 분기점 삼에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조금 불안한데 그러면은 주요 종목들의 주요 미국 다우든 나스닥 뭐 S&P 500은 약간은 추세적으로 흐를 분위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분위기긴 한데 아직까지 양호한 거는 상대적으로 어딘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위주의 장이 아직은 조금 더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기술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와 봤으니까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섹터로 좀 돌아갈 텐데요. 아직도 시장이네요. 아직 시장.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더 40상면 30 투자자 포지션 분석, 요거는 파생 들어갈 건데 시간이 없어서 역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다음 주에 할게요. 내일 제 하 대표님이랑 또 하니까는 그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시총상위죠, 조금 더디게 갈 듯. 요거는 조금 보도록 말씀드릴게요. 주요 종목들 주요 지지라인 곧 도달, 시장이 너무 안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걸 다시 HTS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 볼게요. HTS로 제가 미리 좀 띄워놨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요거를 기본 차트로 바꾸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코스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삼성전자 보시죠. 61선 부근 정도, 그죠? 61선 부근 정도의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좀 되죠. 61선 부근 정도 보이시죠? 엔솔 61선 부근, 그죠? 하이닉스 요건 조금 남았네요. 삼성바이오로스는 좀 깼어요. 요게 좀 안타까워요. 삼성 SDI 61선 부근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61선 부근, 그죠? LG화학 61선 부근, 현대차 21선 지지하고 좀 올라왔네요. 네이버 요것도 조금 더 빠지면 61선 부근이고,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왜 미리 거래 시가총액 상위주를 짚어드린 이유도, 어느 정도는 바닥권을 탈피한 거래소 종목들이 올랐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상황인데, 그러더라도 전 저점 부근은 아니더라도 20일이든 60일이든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정 부분 터치하고 반등한 구간들에 조금씩은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내일 미국이 크게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바로 무너지진 않았었던 것 같다. 그래도 일부 조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더라도 바로 무너지지 않고 웬만한 종목들은 한두 번씩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시장을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좀 편하시죠, 마음이.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저의 역할은 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안 좋을 때는 제가 진짜 안 좋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해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지금은 아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지라인 곧 도달하고 2,500포인트는 아직은 멀었으니까 박스권 상단 부분 조금 기다려야 된다.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PT에 4장 중에서 2장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짜 빨리 했어요. 요 파생시장 요쪽은 하고 싶은데 요것도 한 10분짜리라서 좀 끝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은 좀 이따 내일 말씀드릴게요. 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섹터 제가 좀 적어봤는데 2차 전제 외침 나눈 주도주다. 이거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쭉 보니까는 시장에 참여한 분들 오늘은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로봇이 부항 떴어요. 로봇 부항 뜨다가 갑작스럽게 10시부터인가 2차 전지가 반짝반짝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빠졌다가 플러스로 10시 11시 지나면서 접어들라고 폼을 잡는 거예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1등이 에코프로 BM, 2등이 LNF로 바뀌었죠. 그러면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려면 2차 전지가 올라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난리도 아니었죠. 잠깐 HTS 돌아가서 볼까요? 뭐 솔직히 보기 민망할 정도로 좋습니다. 에코프로는요. 지난주에 제가 단독할 때 이거 좀 크게 볼까요 이제? 에코프로 오늘 빠지다가 잠시만요. 기본 차트 빠지다가 빠질만 하다가 오늘 15%가 급등이 나왔어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요. 시장이 어느 정도 눌리다가 강하게 올랐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지난주에 에코프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막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해 보시죠. 이렇게 주도주화 돼서 가는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매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일선은 D일 때 정도 그죠? 요거를 추세 매매라 그러죠. 장중에 한 번씩 마이너스가 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이너스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를 잡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때 종가상 추세가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면 마이너스 일반 잡아봐라. 그렇지만 종가상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크게 무너졌다 했을 때는 내가 장중에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이게 기술적인 테크닉 매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추세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좀 깨끗하게 돌아와서 보시죠. 이렇게 5일선을 이쁘게 닫고 있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돌아왔다가 한 번에 플러스가 나서 15% 올랐다 하면은 내가 가진 소신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마이너스 날 때 조금씩 분할했었던 원칙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또 재고 있다가 이거 안 가. 이건 싫어. 너무 올랐어. 그러다가 15%, 10% 이상 올랐을 것 같은 분은 장중에 흔들릴 때 또 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일시 가는 종목들도 좀 원칙 있게 매매해야 된다. 에코프로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참고 삼아 2차전 제가 주말에서 오늘까지 나온 보고서 잠깐 요약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지난주 이슈가 LFP 배터리 이슈가 좀 있었고, 그죠? CATL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어디였죠? 그래요. CATL 단가 인하 이슈가 있었고, 그런데 CATL 단가 인하 이슈는 중국 로컬 업체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는 아니지만 미국이 포드를 통해서 LF 배터리를 진출했던 소식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원계 계열사 NCM, 니켈, 코발트, 망간, 하이니켈을 하든 NCM이든 이런 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 입장에서는 썩히 좋을 만한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멀티플 상향을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이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뭔가 공부를 하거나 최근에 2000년 내용만 좀 습득을 했을 때는 손이 안 나가긴 해요. 상대적으로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에서 지금 팽배하게 2차 전지냐 아니다,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런 제 댓글도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이 있으신데, 제 주식을 한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싸울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원칙, 손실이 나지 않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나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소신 지켜서 끝까지 먹는 사람이 승자였어요. 여태가 그래 왔었죠. 그래서 시황과 내 소신과는 좀 별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2차전지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시 PT 들어와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제 컴퓨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다 되네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예요? 로봇을 살렸다라고 좀 얘기 드렸죠. 사실은 제가 아침에 로봇 관련주를 막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실이 로봇주들을 움직였나라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했었어요. 물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제목을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제가 봤을 때 가장 오늘의 큰 거 뉴스는 두산 로보틱스, 그죠? 상장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기사가.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상위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잘못 눌렀습니다.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아시죠? 볼게요. 제가 오늘 나간 기사라든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17% 올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조 4,994억. 이거 아닐 텐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쵸, 1조 7천억이 차트에서 반영된 시총이 좀 늦네요. 시가총액 여기서 바로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1조 7천억. 오늘 17% 올라서 1조 7천억 나왔습니다. 1조 7,600억. 그러면 두산 쪽 로봇 관련 회사가 어떤 식으로 시가총액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데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밸류를 받았다, 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아마도 이러한 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좀 보면 로봇 관련주 많이 움직였죠. 이것만 움직인 게 아니고 뉴로메카 오늘 5.8%.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봤을 때는 신고가 투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SBB테크, 그죠? 오늘 조금밖에 안 올랐지만은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 엄청 많아요. 여기서 지금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이 쉴 때 그동안 몇 주 동안 쉬었었던 로봇 관련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처음 시작은 아마 SBB테크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 그 다음에 오늘 잘 쉬다가 로봇 시대를 연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때 열었었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조정한 이후에 다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썼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요, 이거 테마주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섹터를 얘기할 때 뉴스 단으로 막 살펴가지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내가 이해하는 순간 늦습니다. 늦습니다. 또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찐시황 시간에서는 오늘 시장이잖아요. 오늘 시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움직인 거가 어떤 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얼만큼 움직였는지 알아야 그 다음 움직일 때 박 차장이 저번에 저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저번에 봤지 했을 때 그 다음 움직일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테마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는 좀 쉬셔도 됩니다. 잠깐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혹은 저녁 시간이니까 캐맥주 한 잔 드시면서 좀 내 얘기를 들어가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로봇 관련주 조금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은 위메이드가 조금 아쉬워요. 오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세를 좀 깨면서 특별한 악재 뉴스라기보다는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한쪽으로만 계속 순환의 단으로 돌려가면서 쏠린다. 오늘은 로봇 쏠렸고 2차전지 쏠렸고 AI 관련주는 산발적으로 쏠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확산도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뭐라 그럴까요? 좀 테마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연속성이 너무 강해요. 오늘 2차 전지는 테마 아니죠. 로봇 산업으로 할 수 있나요? 섹터로 할 수 있나요? 게임 섹터 그리고 AI 이런 관련주로 해놨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작기 때문에 각자 보셔요. 그리고 우주항공 아까 뭐였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샀는데 가벼운 종목은 움직였어요. 제가 핵심은 이걸 겁니다. 다시 HT에서 돌아와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들어서 보면은요. 지금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밀렸죠? 3.4% 정도 밀려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AP위성은 11%나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11%나. 그죠?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주항공 쪽이 좋아서 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가 빠지고 AP위성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AP위성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같이 볼까요? 시가총액이 현재가 1 화면 눌러서 딱 보면은 얼마입니까? 3,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그러니까 오늘 많이 있었지만 평소에는 거래가 그렇게 크게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차트 들어와서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뭐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오늘 이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AP위성 우주항공 되게 좋은데 내가 산 카이만 안 간다. 아까 그죠? 항공우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그러면 지금 시장의 결은 수주 베이스로 작년에 들이다 올랐었던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이 기관권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막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 코스닥의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가 더 많이 움직인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의 결입니다. 좀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섹터를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다시 PT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주항공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섹터. 그래서 섹터는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시총 상위주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신나게 박 차장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네가 말한 대로 오늘 움직인 거 보자. 그죠? 봤다. 나는 죽어도 테마하기 싫다. 저도 알아요. 저도 고객들 거 매매할 때 테마주 거의 안 넣습니다. 저도 답답해요. 그죠? 맞죠? 그런데 제가 좀 보니까는 IT 관련 시총 상위주는 제가 최근에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소비 관련 IT, 하드웨어, 휴대폰, 냉장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시장이 살아날만 하면은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고요. 그러면 기대감 있을 때 오르고요. 그러면 빠질 때 하반기를 바라보고 분할 매수. 그런데 최근에 LG전자가 강했거든요. 강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급 쏠림이 강해졌다. 왜냐면 VS 사업부 자동차 전장향 쪽에서 조금 더 강하게 시장에서 왔었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다른 IT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전자가 부각이 받아서 메이저 수급이 좀 더 쏠렸다라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나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특히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지만 적어도 모멘텀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그런 종목들 강하게 오를 때 왜 올랐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할지를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주말에 봤던 것 중에서 조금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가 약간은 어느 섹터를 먼저 봐야 되느냐인데 특히 이게 IT 쪽에서는 재고를 좀 보잖아요. 재고가 가장 높은 쪽은 메모리라든지 AP향, 휴대폰 밸류체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PCB, 그 다음에는 MLCC. 그러니까 MLCC가 재고가 가장 빨리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지난 4분기 기준 삼성전기 MLCC 재고일수는 50일 이하. 그럼 이게 가동 60% 이하로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4분기 지금 벌써 1분기 넘어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MLCC 재고가 더 상대적으로 더 적게 보이는 MLCC 위주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는 부분으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직원이 얘기한 얘기인데 저희가 뭐 고객들 매매를 할 때 상담을 해드려요. 상담해드리는데 어떤 종목 A라는 종목을 루땡이라는 종목을 얘기합니다. 루땡 뭘까요? 요거는 써주세요. 써주세요. 제가 이거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부분 AI 관련주들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고객이 저한테 전화로 물어봅니다. 이 종목 어때요? 추세 굉장히 좋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그 종목 HTS를 통해서 매출액의 재무제표 열어보면은 다 시뻘겋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는 막상 이런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 종목들을 보면은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자금을 매매한 제 입장상 현금을 보유하면서 단타를 칠 수는 있는데 딱히 이거다라고. 왜냐면 이거는 좀 길게 보고 사는 종목이고 갑작스럽게 뭐 재무적인 이슈가 나오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 켰을 때 빨간 거 잘 안 사거든요. 그런데 딱히 보이는 종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한정되게 매매를 해야지. 그래요. 좀 길게 한 3일 정도? 좀 전에 제가 로봇도 얘기 드렸고 AI도 얘기 드렸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걸 대하는 지금 뭔가 좀 과거의 결을 우리의 생각을 해보자면 딱히 이거다 싶은 종목은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해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모멘텀은 조금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오는 시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죠? 모바일 박람회가 시작을 합니다. 3월 4일까지인가요? 그러면은 거기 참석했었던 삼성전자가, LG전자가 어떤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안에 트렌드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내일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내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월 1일 날이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베스터로 써놨는데 인베스터를 영어로 못 써서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닙니다. 너무 제가 재미없게 한 것 같아요. 좀 웃겼는데 재미없죠, 여러분들. 좀 한번 웃어주세요, 지금 댓글로. 재미없다. 어쨌든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매년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뭔가 화두를 던졌어요. 자율주행 화두를 던졌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화두를 던졌었고요. 과연 3월 1일 날은 뭘 던질지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조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유출을 해볼까요? 기사를 유출을 해보면은 이겁니다. 마스터 플랜 3 초입기 테슬라가 내달 1일 이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인베스터 데이를 하는데 마스터 플랜 3를 발표를 합니다. 제가 미리 좀 노란색으로 쳐놨죠? 외신에 따르면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때 발표를 해야 아는 건데 친환경 에너지원,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 로보택시 서비스, 신규 차량 플랫폼, 인공지능 관련된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별 종목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그죠? 조금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단서가 앨런 머스크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음은 새로운 뭔가 시작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저도 좀 같이 찾아볼 거예요. 제 직원들한테 이런 거 같이 한번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사실은 오늘 무슨 얘기 할까. 물론 이거 인베스터 데이 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실질적으로 찐수혜입니다. 움직이는 거 보고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게 뭐야, 얼레벌레 이게 뭐야 하는 것보다는요,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미리 생각하고, 아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좀 고민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윤택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다시 PT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더 글로리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그리고 괜히 봤다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왜요? 제가 끝이 안 나는 걸 몰랐거든요.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2가 있는 줄 몰랐어요. 신나게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끝날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3월 10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까먹었습니다. 아마 이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는 어쨌든 3월 초에서 중순 넘어간 시기에 글로리 2가 나올 텐데, 더 글로리죠. 나올 텐데 그때 잊혀진 컨텐츠가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코리아 시장은 아마도 올해 내내 만약에 박스권을 이룬다면 모멘텀이 내 눈에 보여서 그때 움직이는 걸 하면은 또 늦고요. 그 다음에 제 인베스터 데이도 그 다음에 있었던 모멘텀이고 재료입니다. 재료. 글로리2도 이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미리 움직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입장에서 스터디를 해보면 어떨까요? 많죠. 엄청 많죠. 컨텐츠 관련주 한 8, 9개 되죠.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세를 설명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어려웠고요. 오늘도 역시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뭐 테마 움직이는 거, 그게 테마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그래도 작년에 우리 무섭게 했던 시장처럼 들이다 빠지진 않았고요. 그러더라도 오늘도 역시 움직인 건 있었다. 오늘 게임도 빠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졌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거의 다 빠졌고, 삼바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세 이탈을 하긴 했지만 그러더라도 몇 개 종목들은 지지할 만한 것도 보였었고, 내일을 저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시황 2월 27일 거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기계가 버벅대네요. 이제 오늘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혼자 진행할 때 항상 얘기 드립니다. 내일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